현 정부 들어 정치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부정과 비리에 단호히 대처하는 검찰의 의지는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민주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런 배경에서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검찰 수뇌부가 불만을 토해내고 평검사회의가 소집되는 등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참 수사하기가 어렵겠구나. 그 발표된 사개추의 문안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사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치안의 부재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과연 검사의 지위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어떤 자질과 법적 판단이 더 나을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관문이 통과하고 신분 보장까지 국가에서 시켜주는 그런 검사의 판단이 옳을 건지. 지금 검찰은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 50년간 변화의 무풍지대였던 대한민국 검사제도. 대한민국 검찰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난 5월 2일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검경 간의 전쟁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수사권 조정 문제. 조정위는 작년 12월부터 15차례의 회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6개월여의 힘겨루기에 종지부를 찍는 자리,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의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인정을 하되 일반적인 지휘권만 인정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이고. 경찰의 요구에 대해 검찰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지휘권 고수를 고집했다. 경찰 안에는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안 문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안 문구가. 대통령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지휘를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 대통령으로 지정한 범죄는 검사 지휘 배제. 근데 그게 대통령으로 지정하는 범죄가 중요한 12개 범죄 외에는 전부 대통령으로 지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살인 이상만 지휘를 하고 강도 강간, 강도 상해 이런 부분은 검사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양당 간의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이죠? 어디랑 뭐가 돼 있는 6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관행이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밤늦도록 계속됐다. (10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마라톤 회의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는 의견 접근을 보았지만 검찰의 지휘권의 범위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경찰의 요구는 중요한 사건을 제외한 경미한 민생, 치안 사건의 경우 검사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은 전체의 97%. 현행법상으로는 경찰이 이 사건들을 수사하기 위해선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필요한 통제를 벗어나서 무제한적인 지휘와 복종 관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 또한 대단히 비민주적인 것인데요. 경찰과 검사의 관계가 과연 그러한 상명하복, 지휘, 복종 이런 관계여야 되느냐 이거죠. 현재 검찰은 경찰의 자율권은 현실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이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되면은 우선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그 잠재적인 수사 지휘권 그 말씀하셨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저는 검사는 시험장의 시험 감독과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100명의 학생이 있지만 부정행위하는 학생은 한 3, 4명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시험 감독은 그 3, 4명의 학생을 적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또 시험 감독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온 학생들도 예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언제든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고 내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하고 일단은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사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 상황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경찰의 인권 유린을 막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해 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의 박미옥 경위. 강력계 반장인 그는 아동과 성폭력 분야의 베테랑 수사관이다. 여자 형사라는 점 때문에 성폭행의 피해자들이 멀리서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맡았던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요.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선불금이라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학생이 술집에서 일을 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분명히 본인의 약점 위주로 생각을 하고 본인이 당한 어떤 부당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게 고민이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그런 과정에 여형사가 있는 곳이라는 곳을 찾아온 겁니다.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술집에서 일하던 중 자신은 의사인데 빚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줄 테니 애인이 되달라며 접근한 가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후 태도가 돌변한 가해자는 그녀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채 구타와 성폭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는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채 10여일 만에 탈출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담당 검사로부터 피해자를 소환해 수사해도 좋다는 지휘를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다. 이미 4차례의